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출석 요구를 두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는데 역대 내란 특검팀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것은 사실상 특검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거다라면서 형사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요 KBS와의 통화에서 일단 내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정해진 시간에 갈 거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냐 마냐는 특검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밝히기를요. 우선 고검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현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에 대기한다면 그것은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걸까요? 특검이 여론전을 하고 예. 기싸움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밀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뭐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싸움을 한다는 것은 한번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게 포토라인을 꼭 세우려고 하는 것이 기선을 제압을 해서 네. 보여지기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자 지금 특검보가 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지금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쭉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지하주차장으로 안 가고 현관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브리핑을 왜 합니까? 이게 이 특검보가 그러니까 이 현재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하도록 특검법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그렇다면 이것이 일종의 여론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를 특검보가 저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냥 공개적으로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런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망신 주기 아니면은 어떤 길을 죽이려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쭉 이야기를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어떤 피해자의 인권 보호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네. 그게 나온 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의 출석을 앞두고 검찰 준칙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굳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되면 안 쓰고 그냥 간 경우도 지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굳이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검찰 준칙에서 포토라인에 안 세우도록 하는 그런 준칙이 없었던 그 시절의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서 그 대통령들도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당신은 왜 못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론전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밀리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번에 청구됐던 체포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제로 내린 판단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간다. 비공개 출석을 원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조은석 특검이 일패를 당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내일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조은석 특검 쪽에서는 28일 9시에 출석해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그 이후에 1시간을 연기해서 10시에 출석하겠다 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팽팽한 기싸움이다 이랬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간 현재로 보면 기싸움은 끝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관을 통해서 공개적인 출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 특검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출석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검토하겠다라는 뜻은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인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일 출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조금 전에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에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을 했었죠. 오늘 퇴원을 한 건데 김 여사 변호인 측은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특검팀의
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혹부터 좀 속도를 낼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또 이번 수사 대상이 무려 16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순서대로 할지는 이제 특검팀들이 지금 그 경찰, 검찰 에서 기존의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다 받아가지고 아마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순서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불가피한 것은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돼서 직접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이죠.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처럼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모습, 또 앞으로 이 병명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또 자주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특검에서 지금 얘기하자마자 특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에서 저 16개의 혐의를 지금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도 좀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언제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발표된 인사 중에서 신임 국방부 차관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사만큼이나 주목받은 이임사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이임사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군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때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더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 임사 혹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뭘지요? 일단 계엄 그리고 또 탄핵 국면에서 저는 가장 상처를 받은 쪽이 우리 군이라고 봅니다. 군은 정말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줄줄이 뭐 국회에 또 출석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뭐 책임을 미루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또 심지어 지금 전부 다 재판받고 구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군사 기밀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노출이 됐어요. 그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국민이 많이 알게 됐고 그거 전부 다 북한에서 다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을 국방장관 이임사에서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